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 중수의 벽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딱히 이제 정해져 있는 표현은 아니고 한 중간 정도의 실력,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중간 정도의 실력은요, 아마추어 기준에서는 꽤 잘 그리는 나 이제 좀 프로급 노려봐도 되나? 라고 생각될 정도의 실력에서 느껴지는 전형적인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왜 중간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느냐라는 이야기부터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초보 단계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상상해요. 제일 재미있게 그림을 그릴 때이고, 칭찬도 제일 많이 들을 때이고, 원래 프로급이 될수록 칭찬 더 못 들어요. 프로니까 당연히 잘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실력이 늘수록 칭찬 덜 받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애매한 초보 때일수록 와, 너 너무 잘 그린다 라고 이제 칭찬도 많이 해주니까 아주 그림 그리는 맛이 있을 때죠. 그림도 한 장 한 장 그릴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정말 이제 신경 써서 그리면은 막 한 달 단위로 그림이 바뀝니다. 초보 때는 너무너무 재밌어. 실력이 계속 올라가니까. 자,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성장 곡선이 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때가 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프로급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이만큼이나 들였는데 실제로 오른 실력은 요거밖에 안 되거나 혹은 더 적을 수도 있고, 왜냐면 여기 바운스도 조금씩 생기니까요. 굉장히 고난의 길을 한 이쯤에서 겪게 됩니다. 이쯤부터는 본인이 느껴요. 뭐지? 왜 내 실력이 갑자기 성장하지 않지?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중수의 벽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 시점부터 아예 안 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의 이론적인 것과 이제 기본기를 착실히 다듬지 않으면은 더 이상 성장하지도 못하게 돼요. 예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재능빨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야. 여기까지 그냥 아무 공부도 없이 올라왔다? 여러분들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쇼츠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재능러라고요. 되게 억울한 일이죠. 내가 생각하는 재능은 모차르트 같거나 피카소 같거나 드라마틱한 재능이었으면 좋겠는데 요거밖에 못 왔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 재능은 없어 라든지 내 재능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놀랍게도 재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여기까지 아예 못 올라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문제는요, 본인이 재능빨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얘한테 부딪힌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노력이 플러스 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그 길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는 공부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 시점부터.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제 성장도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했는데도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의 인내심이 후달려지기 시작해요. 그런 느낌이 드는 지점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이 시점부터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나는 재능이 더 있었으면은 요것도 그냥 이렇게 재능빨로 이렇게 갔을 텐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자기도 재능이 조금은 있다는 걸 알아. 왜냐면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쉽게 자기가 올라왔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알거든요. 상대적으로 편하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재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편한 것인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실수가 내가 재능이 더 있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여기까지 다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이걸 못 올라가는가 라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재능빨로 여기까지 올라가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앞까지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고만고만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 끝이 와요. 그래서 재능빨로 영원히 커버한다, 그런 거는 그냥 판타지에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춘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성질이 꼬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재능 탓을 하기 시작한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두 번째는요, 약간 길을 잃은 느낌을 들기 시작해요. 길을 잃은 느낌. 왜냐면은 이전에는 그냥 맨날 그림 그리고 있었더니 그냥 실력이 늘었을 뿐이야, 그쵸? 근데 이 시점부터는요, 내가 뭔가 해야 돼. 행동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굉장히 그냥 일직선이었던 길이 갑자기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뭔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좀 성격적으로 자신감을 좀 잃어버립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소비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자기가 좋은 그림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남한테 물어봐. 이거 그림 이렇게 바꾸면 어때? 요거 어때? 내 그림 이렇게 바꾸면 어때?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림을 하나 올렸어. 만약에 이제 그림이 뭔가 하나가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일부러 좋아하지도 않는 유행 스타일의 그림을 막 따라하려고 하거나 유행 캐릭터들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막 그러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시도가 아예 나쁘냐 한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오픈마인드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뭐 이제 소비자의 취향을 알아보고 이런 건 당연히 좋은데요. 그 정도가 좀 심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빙빙빙 끌려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조금 이제 연장선을 그림체를 계속 바꾸려고 해요. 뭔가 새로운 기술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초보 때는 특히나 그림체가 좀 휙휙 바뀌었고, 이때는 왜냐면 서칭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늘었어. 흔히 해서 야매 기술이라고 하죠. 뭐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아예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다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 이제 정석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전까지 이렇게 해서 실력이 늘었으니까 아직도 이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이걸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제일 많이 보이는 형태가 그림체를 바꾸려고 하는 형태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그동안은 미소녀 그림체를 그리고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반실사가 요즘에는 돈을 잘 번대, 나 반실사를 해야겠어 라고 한다든지, 이제 2번과 3번의 조합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막 그림체를 막 갑자기 바꾸려고 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만든 떡볶이가 인기가 없는 거는 떡볶이가 그냥 맛이 없는 것 뿐이니까 그거를 갑자기 메뉴를 스파게티로 바꾼다고 해서 본인이 더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못하는 걸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걸 제가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본인 그림체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이 시점부터는. 물론 이제 자기가 연구하고자 그림체를 바꾸는 거는 물론 좋은 선택입니다. 이 자체가 완벽하게 나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주체 없이 자기가 그림체를 바꾸면은 유명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네 번째는 약간 이제 3번이랑 이것도 비슷한 건데, 밀도만 계속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은 밀도가 높다는 것이 좋다는 뜻인 거는 알아, 이제 대부분이. 그래서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그림자를 더 짝짝짝짝 짧게 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밀도만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사실 밀도가 어느 정도 늘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시점부터는 정신머리가 없어요. 그냥 그림이 복잡하기만 하지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그거 원툴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사실 그건 좀 게으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공부법으로 도망가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 이 시점부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리기 위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작업들을 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동력도 상당한 편이에요. 근데 이 노동력 대비해서 실제 겉으로 보이는 다이나믹한 변화는 별로 없어져요, 이 시점부터. 근데 해야 돼. 내 그림이 진짜 조금만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하면은 여길 못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리기 싫은 곳이나 디테일을 계속 흘립니다. 예를 들면 이거야. 여러분들이 아직 실력이 이제 낮았을 때는 몸이 대충 그려져 있어도 눈, 코, 입이랑 얼굴만 이제 반짝반짝하고 이뻤으면은 대충 괜찮았단 말이야. 다들 잘 그린다고 해줬단 말이야. 이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늘려야 돼요. 배경도 대충 그렸어도 안 되고 다 똑바로 다 그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그리지 않으면은 이 시점에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여기서는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지점이에요. 어차피 아무도 거기 안 쳐다보는데 조금 이렇게 손목이 꺾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런 것까지 다 내가 자료 찾아가지고 다 수정해야 돼? 라는 생각 들 때 있죠. 근데 해야 돼요.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림 안에 그렇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막 1000개는 넘어요.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부분이 딱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진짜 괜찮긴 해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흘려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게 100개 이상 넘어가는 수준이 되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림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때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는 곳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잡아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챙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이 5가지의 함정에 빠져서
여기서 못 나오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다들 한 번씩은 여기에 부딪혀. 그러니까 이거에 부딪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못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왠지 실력 안 늘어 라고 느껴졌을 때 본인이 혹시 약간 여기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실력이 어느 정도 느려지는 거는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못나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시점쯤부터는 원래 느려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싶다면 올라가는 거고, 근데 나는 더 이상 여기 이 벽을 뚫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여기가 만족스러워 하면은 그것을 선택했다면 상관없죠. 근데 본인만 스트레스 안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상관없는데 나는 근데 더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실력이 안 늘어도 걱정 마세요. 원래 그런 거니까. 다만 실력이 진짜 너무 오래 안 는다 라고 하면은 이 5가지 중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능 탓은 의미 없다 방금 얘기했죠. 원래 이 시점부터는 누구나 막혀요. 다만 조금 더 앞에서 막힌 사람이 있고 좀 더 뒤에서 막힌 사람이 있긴 하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이득 보면 좋았긴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국에는 넘어야 될 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리고 너무 낭창거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꾸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 시점부터는 이제 칭찬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 시점부터는 이제 칭찬을 잘 못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2번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시점부터는 원래 칭찬을 못 받는다. 잘 그려졌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제 3번째. 그림체 계속 바꾸려고 하는 것도 의미 없다고 했죠. 물론 이제 자기가 그림체를 진짜로 나는 내가 그동안 그렸던 스타일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진짜 바꿀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상관없는데 내 그림체는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유행하는 스타일로 바꿔볼까? 조금 더 독특한 스타일로 바꿔볼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 것들 다 의미 없으니까 그냥 본인 스타일을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진짜로 바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밀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죠. 밀도를 올리는 것도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올라가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나쁘진 않지만은 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기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도 이제 더 이상 효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는 이제부터 여기서 버려야 돼요. 하나라도 자기가 조금씩 잡아가면서 올라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중간쯤에 조금 헤매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거의 다 있어, 한 번쯤. 이미 지나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단계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하셔서 이제부터는 인내심을 가져야 될 때가 왔구나. 나의 진정한 시험 기간이 왔구나. 이제부터는 진짜 나의 인내심과 꾸준함 같은 것들이 이제부터는 실현을 받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